테슬라 라이프. 안녕하세요, S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틴팅과 또 블랙박스, 저는 블랙박스는 파인뷰 R2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틴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틴팅을 앞으로 하실 분들, 특히 테슬라 관련해서 틴팅 하실 분들은 꼭 테슬라를 취급해본 업체에 가서 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어쨌든 자기가 차주가 직접 다 모든 걸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가 하버캠프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고 좀 마음에 들어서, 좀 비싸더라도 좀 좋은 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차를 받기 전부터 고르다가 하버캠프로 마음을 먹고 차가 나온 후에 저희 집 근처에서 하버캠프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매장에 의뢰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쪽에서 전화를 드렸을 때 당분간은 테슬라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테슬라가 작업이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뭔가 이유가 있는지 어쨌든 테슬라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랴부랴 다른 곳을 뒤져봤는데, 일반 동네에서 취급하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버캠프를 취급한다고 하여 가서 상담을 받고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괜찮다고 하셔서 PPF 기본하고, 그것도 자기 본인들은 좀 좋은 PPF 필름을 쓴다고 하셔서 추가 돈을 주면서까지 제가 또 블랙박스까지 장착을 해주신다고 해서 믿고 맡기기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잘 안 달아보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틴팅은 앞유리가 말로는 2번이나 시공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씹히는 구간이 발생했고, 또 룸밀러 상단에 그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쪽 분들 주변에 또 지저분함들 이런저런 것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앞유리 값은 받지 않으시고 시공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뒤늦게나마 얘기해 주시는 게, 또 블랙박스는 설치를 못 하시겠다, PPF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어쨌건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은 돈대로 주고 좀 망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어쨌든 앞유리 창을 제외하고 1열과 2열 후면은 부착을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글라스 루프 제외하고 사면을 다 돌렸는데요. 하버캠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 앞유리 20%, 측면 5%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열에 자체적으로 틴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앞유리 창 20%, 1열 5%, 그다음에 2열 20%, 후면 2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앞 뒷면은 20%, 옆에는 5%의 수준에 맞추는 개념으로 해서 했고요. 시인성 같은 경우 일단은 확실히 어둡긴 어둡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다른 차 QM6 같은 경우에도 측면이 15%로 했거든요. 어둡다고 느껴지는데 테슬라 요 하버캠프도 마찬가지로 어둡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인성은 낮에는 좋고요. 조금 어두울 때, 지하 주차장 들어갔을 때 조명이 없다거나 아니면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확실히 5%는 조금 많이 어둡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5%를 했다고 해서 안에가 아예 안 보이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 대시보드 켜져 있을 때 보면 밖에서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블랙은 아니구나. 저는 사실 완전한 블랙을 원하긴 했었는데 또 너무 어두울까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완전한 블랙은 아니고, 밖에서 봤을 때 어둡게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둡진 않다. 근데 조명이 없는 곳에 가면 확실히 안에서 봤을 땐 어둡다. 제 사진들을 첨부해서 보여드리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것도 매장 가서 한번 샘플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유리창에. 근데 사실 낮에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낮에는 뭐 5%를 하든 20%를 하든 40%를 하든 뭐 솔직히 밝은 데서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고 시인성은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밝은 데서는 아무 뭐 하자는 없고요. 근데 단지 어두운 데서 조금 그런 부분들 좀 테스트를 매장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틴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꼭 다뤄본 업체, 테슬라를 다루지 않은 업체 가셔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번에 하버 캠프 하면서 느낀 점은 굳이 하버 캠프가 아니어도 될 것 같다. 뭐 자외선 차단이나 뭐 열 차단 이런 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제가 어쨌든 실패를 맛본 경험으로서 이게 테슬라를 달아보지 않은 데서 맡겨서 실패를 하는 건 역시 좋지 않구나. 그래서 많이 테슬라를 만져보신 분들 업체에 가서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또한 결국엔 전 또 다뤄본 업체에 가서 결국에는 다시 시공을 받고 비용도 또 지불을 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틴팅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 장착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꼭 다뤄보신 업체에 가서 맡기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파인뷰 R2 블랙박스인데 룸미러 형태로 나온 형태고요. 2채널이고요. 전면에 룸밀러 형태에 되어 있는 블랙박스,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후면에 이제 카메라가 하나 장착되는 타입입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분들은 하부에 달았다. 저 같은 경우 상부에 달려 있는데, 이것도 테슬라를 많이 다뤄본 업체 가서 달아서 그런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파인뷰 R2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하단부에 달리면 좀 각이 더 죽는다. 그래서 상부에 다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상부에서도 열선에서 두 번째 칸에 달아야 요게 딱 각이 제일 좋게 나오더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선 때문에 사실 제일 위에 달고 싶었는데 선이 보이는 걸 싫어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뒤를 결국엔 쳐다볼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조언을 듣고 믿고 맡겼고, 사실 파인뷰 R2 자체가 고가의 블랙박스로 나온 타입이 아니고 저가 형태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센트리 모드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다 보니까 굳이 블랙박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배터리 효율적인 면에서 블랙박스를 달아주는 거다 보니까 사실 크게 어마무시한 작용을 안 해도 된다. 감시와 녹화 정도만 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이제 구매를 하게 됐던 거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깔끔합니다. 룸밀러에 부착되다 보니까 별도의 블랙박스가 이제 따로 붙어있질 않다 보니 일단은 깔끔하고요. 사실 테슬라의 룸밀러 자체가 큰 활용을 못하는 거다 보니까 그 효과를 대체하기 위해서도 제가 이거를 골랐던 건데, 생각보다 룸밀러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인뷰 R2 자체의 크기가 룸밀러 형태가 크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를 비춰서 나오는 게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딱 룸밀러를 봤을 때 시선이 가는데 초점이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눈이 좀 피로하다는 느낌? 이런 게 좀 오고, 시공 받을 때도 전문가분들 얘기해 주신 게 얘는 노이즈 현상이 좀 있는 편이고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써보니까 노이즈 현상이 좀 있고, 아직까지 메모리 카드를 빼서 실제 영상을 확인해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화질이 얼마나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느낀 점으로는 룸밀러 형태로서 굉장히 좀 거대하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룸밀러에 좀 적응해 있다가 요게 달리는 순간 조금 어색한 감이 느껴지고, 바로바로 봤을 때 시선이 좀 약간 초점이 안 맞춰지는, 제가 노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깔끔한 거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신성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후방에 대한 카메라가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열선 사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약간 그 열선에 살짝 걸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고, 장점을 얘기하다 단점으로 또 넘어왔는데,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이제 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줌 플러스 이제 각을 조정할 때 보면 각도 따로 이제
들어간 상태 내에서 룸밀러 형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각도를 맞추는 건 좋은데, 또 단점으로 넘어가면 요 룸밀러를 보는 형태가 저희가 정확하게 정 가운데로 맨 뒤를 보는 형태가 아니고 운전자 쪽으로 이걸 틀어져 있는 상태로 룸밀러를 쓰다 보니까 사실상 그 룸밀러의 뒤에 그 블랙박스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걔가 각도 조절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블랙박스를 달면 차의 정면을 고스란히 이렇게 사각형 정면으로 딱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룸미러를 틀다 보니 이 블랙박스가 보여지는 각도가 조금 애매하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보여지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맞추느라고 조금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거 부분을 빼고 나면 뭐 비용적인 부분,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특가 구매로 해서 한 1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비용 대비 뭐 만족할 수준. 그러나 시선이 아직도 눈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조금 계속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내비를 따로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디스플레이에다가 카메라를, 후방 카메라랑 측면 카메라를 띄워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룸밀러에 시선이 안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거는 블랙박스 용도로만 쓴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단점이 또 있군요. 뒷좌석에 아이가 있을 때 제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봐야 될 때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조금이라기 뭐 그건 뭐 개인 편차가 있으시겠지만 뭐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고개를 돌려야 되다 보니 오토파일럿이 아닐 때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블랙박스를 추가로 다시겠다, 근데 난 깔끔한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것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비용이 한 2배 이상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차를 받기 전에 이것저것 한번 많은 영상들 보시면서 후기들 보시면 내 스타일이 어느 정도 맞는지 또 그런 것들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니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또 AS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아직 액세서리를 최종적으로 다 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S 접수가 되고 수리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또 액세서리들을 추가로 달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 끝나야 또 액세서리 관련돼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승기 또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1000km 정도 타고 나서 제가 시승기를 올리려고 좀 기다리고 있고, 지금 많이 타긴 했는데 이것저것 장거리도 좀 했고 많이 했는데, 일단은 시승기는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좀 더 타보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 시승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데 선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